안녕하세요. 점점 좋아지는 삶입니다. 아무리 8월은 테마주의 달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다이나믹할 줄은 몰랐네요. 오전에 상한가였던 종목이 오후에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하고 정말 테마가 난리가 아닙니다. 초전도체와 맥신, 오염수 방류에 이어서 양자 컴퓨터까지 테마주 광풍에 빚내서 투자하는 비투가 2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또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업계가 테마주 쏠림 현상 관리에 나섰고 또 증권사들은 신용융자 조이기에 돌입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금융당국과 증권사의 비투 관리 속에 테마주 투자 열풍이 한풀 꺾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 2차 전지 광풍으로 에코프로가 16년 만에 코스닥 시장에서 황제주로 등극을 했는데요. 이 2차 전지 소재 열기가 식자 테마주 광풍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테마주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되면서 한 달 만에 4개의 테마주가 등장할 정도가 되었는데요. 테마주는 투기성 자금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높은 경우가 많고 또 순환매가 상당히 빨라지면서 단기간에 큰 손실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지수가 정체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소형주에 모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 최유준 연구원은 주가지수에 상단이 막혀 있고 주도주의 힘이 약해지면서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수가 정체되는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의 소형주 거래도 늘어나면서 테마주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요즘 매매를 하다 보면 정말 혹할 때가 많은데요. 아침에 쏟아지는 테마성 뉴스를 들여다보면서 나도 한번 동참해볼까 하는 유혹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치만 같은 테마 안에서도 오르는 종목들만 오르죠. 정말 선택을 기가 막히게 잘해야 그 쾌감을 맛볼 수 있을 텐데요. 자칫 잘못 찍었다가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손가락 꽉 붙들고 마음의 수양을 하고 있습니다. 평정심 유지하기가 정말 힘든 요즘인데요. 저의 한 주간 매매일지 보시면서 계속 이야기 나눌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8월 넷째 주 역시 온통 테마주에 관심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별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22일에는 가온칩스를 눌림 구간에 추가 매수하면서 물량을 늘렸고요. 이 늘린 물량을 바로 다음날 23일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날 가온칩스의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요. 하락 전환하면서 일부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8.44% 수익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눌리면서 눌림 구간에 추가 매수하며 팔았던 물량을 다시 늘렸습니다. 그리고 23일에는 루닛을 신규 매수했는데요. 전일 딥노이드의 상승에 이어서 이날 뷰노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별 반응이 없었던 루닛을 관심 있게 보고 있던 터에 신규 매수를 하게 되었고요. 그치만 제 예상과 달리 큰 상승 없이 본전을 위협하길래 얼른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바로 매도를 했는데 제가 손이 느린 탓에 마이너스 0.08% 손실을 보았네요. 그리고 다음날 24일 가온칩스를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을 했는데요. 이때 역시 목표가까지는 못하고 하락 전환하면서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9.73% 수익이었고요. 이때 거의 매도를 하고 아마 한 주 정도 남겨놨을 거예요. 지켜보면서 더 추가 매수할 생각으로. 그렇게 지켜보다가 전일 종가를 계속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또다시 추가 매수하면서 매도했던 물량을 다시 담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루닛의 상승이 이어졌었는데요. 평균 매도가는 15만 4,160원이었고 제가 최종 16만 원의 전량을 걸어놨었는데 이게 바로 체결되면서 전량 수익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게 조금 아깝네요. 이날 강한 상승세를 보여서 얼른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손이 느려요. 결국은 체결되는 바람에 2.61%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4일 유일 로보틱스를 물량을 늘렸고요. 이때 조금 로봇주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길래 추가 매수하며 물량을 늘렸습니다. 다음 주 일정 한번 살펴볼게요. 8월 28일 월요일은 영국 증시의 휴장입니다. 한중경제공동위원회 개최가 있고요. 29일 화요일에는 한국철도공사의 추석 승차권 사전예매일이라고 합니다. 하이브의 미 걸그룹 론칭 프로젝트의 첫 공개일이고요. 공모청약 있습니다. 하나플러스 제4호 스펙의 청약일이고요. 카나리아 바이오의 보호예수의 해제일입니다. 확인하시고요. 미국의 6월 S&P 코어 로직 CS 주택가격지수, 또 미국의 6월 주택가격지수, 7월 구인 및 이직보고서의 발표가 있습니다.
30일 수요일에 역시 미국 일정이 있네요. 2분기 GDP 수정치, 7월 잠정주택 판매지수, 8월 ADP 취업자 변동 발표가 있습니다. 세계 제약, 바이오, 건강기능 산업 전시회가 있고요. 정부의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 인상이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가 있고요. 폐기물 자원 순환 산업전이 있습니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개최가 있고요. 신규 상장 종목들 있습니다. 한국 제12호 스펙, 대신 밸런스 제15호 스펙의 신규 상장일입니다. 31일 목요일에는 미국의 7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출 발표, MSCI 지수 재조정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이 있고요. 미국의 8월 시카고 PMI,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유로존의 7월 실업률,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예비치가 있고요. 독일의 7월 소매 판매, 또 8월의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중국의 8월 제조업 PMI, 8월 비제조업 PMI 발표가 있고요. 9월 1일 금요일입니다. 미국의 8월 고용동향 보고서 발표, 미국의 8월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IFA 2023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개최가 있고요.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리사이클링 충전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 5, 폴드 5의 일본의 출시일이고요. 유안타 제11호 스펙의 신규 상장일입니다. 다음 주엔 유달리 각 나라들의 지표 발표들이 많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안녕.